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다이브라는 게임은요, 어느 부족 성년식 때 바다에 신성한 돌을 훅 던진대요. 그래서 이제 가라앉은 그 돌을 찾아오는 사람이 그 부족의 올해의 영웅이 된다, 뭐 이런 테마예요. 네, 그래서 바닷속으로 잠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바다에는 가오리나 바다거북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띠딘, 자, 상어, 그렇죠. 상어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럼 게임 준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 카드를 잘 섞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만 섞는 게 아니라 앞뒤도 이렇게 섞고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해요. 섞어서 카드 터미를 잘 섞어서 바다 틀에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심판이에요. 수심판을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자기 색깔의 다이버 말을 수심판 0에다가 올려두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개인판, 가림막, 그리고 토큰, 요게 이제 공기 토큰인데요. 1부터 5까지 써 있거든요. 각자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색깔에 맞게 조개를 이렇게 가림판 앞에 둡니다.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 게임 방법 설명드릴게요. 게임은 누군가 여기 수심판에 23 있죠. 23에 도착하거나 더 지나가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라운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라운드 진행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라운드는 계획, 다이브, 휴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계획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계획 단계 때 주의할 점은 계획할 때는 아무도 여기 바다 틀이나 바다 카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모두 함께 바다 카드 더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공기 토큰을 동시에, 그리고 비밀리에, 요 가림판이 있으니까요. 비밀리에 자기 다이버 개인판 위에 올려둡니다. 잠수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여기 바다에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봐서 실수 없이 다이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라운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수란 상어를 만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맨 위에 깊이, 여기 보이시죠? 맨 위가 제일 낮은 깊이 1, 2, 3, 4, 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가장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낮기 때문에 공기 토큰을 순서대로 여기 놔야 합니다. 여긴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이 1, 2, 3, 4, 5는 순서가 아니라 공기의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요 어느 깊이에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장 요 수심 1에서는 4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여기는 숨을 안 쉬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순서대로 놔야 되는데 겹치기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겹치다 보면 마지막 깊이까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4개를 다 이렇게 겹쳐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공기 토큰 보이시죠? 이 공기 토큰이 뒷면을 보면 상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어가 있을 것 같은 깊이에는 이 상어 토큰을 놔야 돼요. 그래서 상어가 없을 것 같은 토큰에는 깊이에는 요 공기 숫자면을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세 번째 레이어에 잘 봐서 세 번째 레이어에 내가 상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네. 물론 상어는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어가 얘는 좀 짙게 보이고 얘는 좀 흐리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어 종류는 요렇게 생긴 상어랑 요렇게 생긴 상어 요렇게 있거든요. 네.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건 이제 룰북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계획을 다 세웠으면 이제 다이브를 할 차례거든요. 물속에 풍덩 들어갈 차례인데, 다이브도 총 3단계로 걸쳐서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이 올바른가입니다. 그 기준은 상어만 보면 돼요. 현재 깊이에서 상어가 없다면 상어가 없는 공기 토큰을 놔야 되고요. 현재 깊이에서 상어가 있다 그러면 상어가 있는 공기 토큰을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 두 번째에서, 자, 만약에 첫 번째 레이어를 꺼내는데 상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어가 없다 그랬죠. 그럼 제가 틀렸으면 이 틀린 곳부터 해서 다 치워버립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완전 실패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첫 번째를 맞췄어요. 맞췄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틀렸죠. 그럼 두 번째 아래로 다 치워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하고 있냐를 보려면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치워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내가 어느 깊이까지 갔는지를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어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가오리나 거북이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오리나 거북이가 없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현재 토큰 그 깊이 중에서 가장 토큰의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 한 명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동점이다 라고 하면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요 녹색 거북이거든요. 녹색 거북이는 자기 한 칸을 갈 수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3에 있었다 라고 하면 그 즉시 도움을 받는 즉시 한 칸을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 거북이가 있거든요. 빨간 거북이는 그 즉시 두 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3에 있었다 그러면 5까지 이동하면 되겠죠? 가오리 설명드릴게요. 가오리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잘 사용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분홍색인데 제가 가오리에게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점수가 가장 높아서요. 그러면 저보다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위아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15까지밖에 못 가요. 최대.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여기는 좀 밝고 여기는 어둡죠. 네. 여기는 얕은 바다, 여기는 깊은 바다예요. 가오리가 낮은 바다에서밖에 안 사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깊은 바다까지는 얘가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게 돼요. 요 얕은 바다, 깊은 바다에 대한 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가장 앞에 있을 때 가오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가장 앞에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뭐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오리의 도움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점수가 방해. 높으니까. 그렇죠. 방해요. 역시. 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으로 더 이제 깊이 내려갈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깊이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네.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다시 다음 레이어를 꺼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아무도 없다. 레이어 4까지 갔어요, 다. 근데 5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라운드가 끝나고 휴식 단계로 갑니다. 휴식 단계는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예요. 휴식 단계에서 라운드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자기가 도달한 깊이만큼 수심판에서 자기 말을 아래로 전진시켜요. 예를 들면 저는 깊이 3까지 내려갔죠. 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공기 토큰의 숫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기 토큰의 숫자는 가오리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한테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 있냐 없냐 요것만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초록 거북이는 한 칸, 빨간 거북이 두 칸, 가오리는 앞에 있는 사람까지 갈 수 있다. 점프했을 때 이렇게 잘 표시가 돼 있죠. 요거 보시면 참조표처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3까지 도달하거나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다음 라운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라운드 준비는 이번 판에 사용했던 요 레이어 있죠? 바다 수면 레이어를 아무도 못 보게 완전히 치워버립니다. 완전히 치워버리고 토큰 다시 가지고 오고요. 그런데 아주 드물긴 하지만 게임 종료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요 바다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다 카드 더미를 다시 섞는 게 아니고 다 떨어진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카드가 없어서 여기서 더 이상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까지만 가고 그냥 끝이 나요. 그리고 점수 계산하고 게임이 즉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심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15까지는 얕은 바다, 16부터는 깊은 바다를 그랬죠. 차이점은 가오리 말고도 또 있는데요. 뭐냐면 깊은 바다에서는 계획이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이미 성공했던 모든 동기 토큰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얕은 바다, 일반적인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했을 때 세 번째 레이어에서 계획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토큰과 아래에 있는 그 공기 토큰을 모두 제거한다 그랬죠. 네. 근데 깊은 바다에서는 모두가 다 제거됩니다. 한 번만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다 동물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너 실패했으니까 뒤로 가 이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단계에서 0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북이는 깊은 바다에서도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게임에 익숙해지면 다른 바다 친구들 토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마치 다이브, 바다 친구들 확장 같은 느낌인데요. 게임 준비할 때 7가지 바다 동물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 라운드가 아니고요. 게임 중에 딱 한 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져오고 싶은 게 같다. 그러면 나이 어린 친구에게 배려를 해주면 됩니다. 자, 처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먼저 대왕 오징어 같은 경우는 바다 카드 더미 위에 아무 곳에나 올려놓아서 바다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보고 그냥 이렇게 탁 올려놔 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겠죠? 다음 번고래는 나 사용할게 라고 선언한 다음에 10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0이 되면 계획 세우기를 모두 멈추고 다이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빨리 세웠다 그러면 나 사용할래 해놓고선 방해. 그렇습니다. 방해. 역시. 네. 다음은 아귀인데요. 아귀는 깊은 물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6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귀는 여기 보시면 상어가 있는 면이 있어요. 뒤에는 상어가 없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 아래다가 상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고 상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 때 최대 6점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다음은 거대 녹색 바다 거북인데요. 사용하는 즉시 한 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 전에 있을 때 바로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용하기에 따라서는요. 다음에 니모, 흰둥가리는 공기 토큰처럼 쓰여요. 그래서 속도를 3, 여기 보시면 3이라고 써있죠? 3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토큰 놓을 때 이렇게 같이 놓아주시면 됩니다. 돌고래는 한 쌍이에요. 그래서 다이버 한 명을 자기가 딱 선택을 해요. 너 핑크 그러면 작은 돌고래 타일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그 사람이 한 번도 계획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계획 단계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면 나는 추가 1점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요 작은 돌고래를 가져간 핑크는 점수 얻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실수 안 하길 바라는 마음 착한 돌고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거대 백상아리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한 번이라도 잘못 세운 사람이 있다. 이번 라운드에.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얕은 바다에서 아무래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나 빼고 모두가 계획에 다 성공했다. 실패가 없었다. 그럼 내가 0점이 됩니다. 오히려. 네. 자세한 규칙은 규칙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규칙서에 보시면 어린이용 쉬운 규칙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버예요. 인공지능 다이버인 우리 만능 촌장님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촌장님 규칙을 사용하면 1인 게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규칙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변형 규칙 보면 여기 카메라를 사용하라는 게 있거든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불빛이 사용하라고요. 핸드폰 손전등 그렇습니다. 근데 핸드폰 손전등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람이 방해가 안 되고 이렇게 비춰보거나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보면 그렇네요. 네네 좀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어요. 요거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고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끝. 네. 네.